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특수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와 이해를 위해 강화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저는 강화를 비롯해 강화제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이며 이에 관련된 실제 활동 사례까지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저희가 살펴볼 것은 2023년도 유아특수임용고시 기출문제 중 나이, 니은에서 미음 부분입니다. 잘못된 내용을 찾아보고 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대화를 보면요. 최 교사님이 정적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정적 강화는 행동 결과로 원하는 것을 주어 그 행동이 증가되거나 유지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설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적 강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가 바라는 적절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이 행동이 더 자주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지요. 그러므로 그 행동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설명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그 다음 부적 강화에 대한 설명인데요. 부적 강화는 행동 결과로 싫어하는 자극을 피하게 되어 행동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부적 강화를 살펴보면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부정적인 자극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행동이 감소한다는 말은 잘못되었고 행동이 증가한다로 수정해야 합니다. 부적 강화를 이해하려면 목표 행동이 일어났을 때 불편한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학교에서 학생 A는 수업 중 자주 좌석에서 일어나 다니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수업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적 강화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단계로 선생님은 A 학생이 수업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앉아 있을 때 그에게서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합니다. 이 방해되는 요소는 아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불편한 의자를 편안한 곳으로 바꾸거나 수업이 너무 길어질 경우 짧은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 A 학생이 수업 중에 자리를 떠나는 행동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 즉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를 유지할 때마다 불편한 상황이 사라지게 되므로 학생은 앉아 있는 행동을 더 자주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적 강화의 원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강화제를 제공할 때 유아가 포만 상태이면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강화제를 제공할 때 유아가 포만 상태이면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라는 구문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틀린 이유는 강화제와 포만 상태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착각 때문입니다. 포만 상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배가 부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음식에 대한 강화제의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포만 상태일 때 음식에 대한 욕구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포만 상태에서 강화제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개념입니다. 대신 강화제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개개인의 욕구 상태와 선호도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강화제를 선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강화제의 효과가 강화제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그것을 받는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문을 강화제를 제공할 때
유아의 욕구와 선호도를 고려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수아동 교육에서 강화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화는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더 자주 일어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랍니다. 하지만 강화를 잘 사용하려면 우선 강화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특수 관련 시험에 나온 강화제 문제 중 하나를 가져왔어요. 2023년도 유아특수임용고시 기출문제에서 뽑아왔습니다. 금붕어에게 먹이 주기. 이거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그리고 칭찬, 격려, 인정. 이 세 가지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두 가지 모두 강화제의 일종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강화제 유형 중 첫 번째는 활동 강화제입니다. 활동 강화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는 활동에 대한 기회나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붕어에게 먹이 주기가 해당하죠. 아이들은 이러한 작은 활동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회적 강화제.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미소 보이기, 박수치기, 칭찬하기 등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칭찬, 격려, 인정은 바로 이 사회적 강화제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적용한 실제 사례로 강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수학교 돌봄반 학생이 잘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네, 바로 상장입니다. 상장에는 아이가 잘한 행동을 칭찬하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상장에는 작은 주머니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넣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바로 정적 강화입니다. 아이가 잘한 행동을 보상하는 것이죠. 그럼 아이는 그 행동을 또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행동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상장과 과자가 강화제의 두 가지 다른 유형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상장은 사회적 강화제로 아이의 성과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과자 선물은 음식물 강화제로 아이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럼 이런 강화제를 언제 주었을까요? 바로 아이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장난감 정리하기, 스스로 옷 입기, 신발 신기 등을 할 때입니다.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계속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강화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강화는 정말 신기하고 흥미롭지 않나요? 강화가 아이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이들에게 알맞은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강화 계획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새로운 학습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그럼 그때 만나요. 그 전까지 모두가 원하는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볼까요? 어떤 소중한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되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학습 시간 되세요.